자,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? 이제 6편까지 약 3주 남았죠. 3주면 21일인데요.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단군 신화 있잖아요. 단군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? 옥녀예요, 옥녀.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100일을 버티면 인간으로 바꿔주겠다. 거기서 이제 또 곰이 그걸 또 성공해서 사람이 된 게 옥녀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곰이 100일을 버텼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아니에요. 단군 신화에서 371이라고 해서 21일을 버텼다라고 나옵니다. 그럼 여러분 21일 정도에 되는 이 기간은요, 곰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도 이 3주 동안 6평 점수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렇죠?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옥녀 메타로 탈바꿈 해보자라는 거죠. 드디어 우리가 이제 사람이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6평을 앞둔 이 시점에 조금 이제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, 내가 시간 내에 못 풀 건데 어떡할까? 그건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업로드했습니다. 시간 관리 이렇게 해라 라고.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, 남들은 다 본 것 같은데 나는 아직 EBS 피지도 않았다. 혹은 학교에서 이제 뭔가 좀 설명을 막 하지만 사실 나는 관심 있게 듣지 않았다. 솔직히 나는 정시 파이터로서 그냥 독해력으로 뚫는 거지 연계 그딴 거 난 본 적도 없다 했던 친구들이 슬슬 불안함이 올라올 겁니다. 불안할 바에는 하는 게 낫지 않나. 이게 이제 쌤도 이제 늘 삶의 모토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점 옥녀 메타로 불안해하지 말고 사람 한번 돼보자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특 문학에 대해서 쌤이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. 앉혀놓고 이게 이래 저게 저래 이 작품이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귀에 안 들렸던 적이 많았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쌤이 좀 심플하게 정리 좀 해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약간 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이거 한번 좀 건드려 볼까?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작품들을 좀 추려보겠습니다. 일단 수특 책을 좀 준비하고 이걸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여기 뭐 잼예도 많아요.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. 고전 시가로 넘어가면 사실 초반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제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보통 고전 시가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고려가요부터 시조, 가사 이 라인이 주로 출제가 되지, 향가, 고대가요 이런 라인은 좀 출제가 잘 안 된단 말이죠. 1강에 있는 작품이나 2강에 있는 뭐 작품들 중에 만전충별사 이런 것들은 출제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껏 잘 등장은 안 했던 작품이죠. 이번 수능특강 문학에 시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요즘 알다시피 시조가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저는 솔직한 말로 문학에서 사랑 타령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거든요.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? 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데, 보면 뭐 사랑 타령이 되게 많아요. 뭐 이강도 보면은 내 영혼을 술에 섞어서 임의 목구멍을 따라 들어가서 내가 그 님의 내장, 장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대체 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겠다.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. 또 이제 조금 또 오바스러운 시조가 또 하나 있어요. 뭐 창밖에 가마솥을 때우라는 장사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. 가마솥이 무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무쇠 가마솥에 구멍이 뚫리면 그것을 때우는 장사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, 사랑도 그렇게 때워서 좀 안 흘러나가게 막을 수 있어?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장사가 무슨 소리야? 뭐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시조가 있었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랑 타령하는 시조도 있고요. 넘어가 보면은 또 우리가 익히 많이 봤던 자연칭화 시조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난도가 높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볼 수 있다. 너무 겁먹지 말고 봐라 라는 겁니다. 뭐 월곡답가 이런 것도 자기가 이제 리스펙하는 월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부르짖는 팬심 섞인 이야기죠. 그다음 뭐 면왕정가 이런 건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작품 제목에 정자가 들어있는 거는 정자입니다. 정자. 이게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왕가 사는 남자 봤습니까? 저 빼고 전 국민이 다 본 듯한 느낌인데요. 왕가 사는 남자에서 이제 단종이 나오고 수양대군이 나오잖아요. 그 수양대군의 옆에서 엄청난 보필을 했던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어요. 한명회가 가지고 있던 정자가 압구정이에요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3호선 압구정, 압구정 로데오 아시죠? 그 압구정의 정자도 정자거든요. 저 면왕정의 정자, 압구정의 정자, 이게 다 정자를 칭하는 거고, 압구정은 한명회의 정자였다라는 거. 아무튼 이 면왕정가는 그 면왕정자에 대한 이야기고, 뻔하죠 여러분. 정자에서 뭐합니까? 좋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자연 너무 좋고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펴봐라.
그 뒤에 나오는 뭐 사친가, 속삼이인곡 이런 것들도 한 번쯤 봐야 된다 생각은 합니다. 사친가는 이제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립다 이거죠. 월마다 그립습니다. 3월에도 그립고 4월에도 그립고 5월에도 그립고 근데 어떨 때 더 그립냐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더 그리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5월 어버이날이 됐어. 엄마 아빠 더 보고 싶어.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.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워하는 내용이다. 속삼이인곡은 여러분 잘 알죠? 삼이인곡. 삼이인곡을 쓴 정철도 속편 속미인곡을 냈는데 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삼이인곡을 오마주해서 또 속삼이인곡을 내나? 내용은 뻔하죠. 삼이인곡이 유배, 충신연주지사니까 속삼이인곡도 삼이인곡을 오마주한 속편이다. 그래서 이것도 유배가사다. 근데 좀 특징은 있어요. 수특 문학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양반이 쓴 유배가사 치고 되게 구체적인 어떤 힘듦이 나타난다. 이런 것들은 조금 특이하다라고 보면 좋습니다. 유산가가 있는데요. 유산가는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봐야 됩니다. 잡가인데요. 잡가가 사실 좀 관례명만 보면 되게 잡스럽잖아요. 말 그대로 잡스러워서 잡가인데요. 이것저것이 다 혼합돼 있다. 속된 말로 짬뽕돼 있다 이런 말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양반적인 것도 들어와 있고 평민적인 것도 들어와 있어요. 모두의 문화를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유산가 같은 거는 원래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잡가가 뜨면은 사실상 그런 건 조금 주의 깊게 정리해야 된다. 내가 진짜 이것만큼은 좀 해석을 잘 봐야 된다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. 잡가가 어려운 이유는 고사가 너무 많이 쓰여요. 여러분 고사 잘 모르잖아요. 사실 솔직히 저도 그래요. 중국의 옛날 그런 고사까지 다 알아야 되나?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현대시는 이제 좀 넘어오면요. 사실 뭐 이것도 중요한 작품은 한도 끝도 없이 많죠. 현대 문학은 눈으로 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관심 가지고 보면 좋겠다. 근데 의외로 글이 긴 것보다 짧은 게 더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. 길면은 그 긴 것들 사이사이에 단서가 많은데 짧으면 그 압축된 것을 내가 주제를 파악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. 유의 깊게 봐라. 사실 현대시는 쭉 보면 좋겠고 몇 작품을 딱 골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고전소설과 현대소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고전산문에서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은 뭐 3강, 4강, 5강, 7강, 9강, 10강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. 너무 많죠? 수능 날까지 보는 겁니다. 근데 이 중에서 쌤이 이제 좀 가장 유의 깊게 좀 다뤘던 작품은요. 4강 반시전 같은 거예요. 반시전 이러니까 반시가 나오는 이야기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오삼입니다. 일단 가정소설이어서요. 위씨 3형제가 나와요. 일단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프죠. 왜냐면 다 성이 위니까 또 이름이 또 외자예요. 막 위윤, 위진, 위준 이럽니다. 그럼 누가 첫째야? 누가 막내야? 여기서 일단 머리가 아파요. 근데 또 그들의 아내가 있어요. 뭐 반씨, 채씨 뭐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누가 누구랑 부부야 뭐 이런 느낌.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. 삼형제와 이제 그 세 명의 아내가 있는데 잘못 짝지면 정말 일 커지는 겁니다. 그쵸? 큰일 나는 이야기고요. 옛날 그 사랑과 전쟁에도 사실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. 그래서 아무튼 가정소설에 삼형제의 이름이 비슷하고 또 이제 세 명의 아내들이 나오는데 다 성만 나오다 보니까 구분이 또 쉽지가 않다. 그래서 가정소설은 인물 파악부터가 굉장히 어렵다. 이걸 좀 유의 깊게 보면서 이건 한 번쯤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여러분 이번 고전소설은 쌤이 아까 짚어줬던 5번의 현몽쌍용기나 뭐 7강의 금방울전이나 그다음 9강의 옹고집전이나 10강의 옥단춘전 같은 것들이 다 기출에 다 등장했던 작품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낯익은 작품들이 많아요. 기출을 열심히 풀어왔던 아이들이라면 본 적 있어요 라고 말할 법합니다. 뭐 옹고집전 이런 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? 어느 날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인 척해. 환장하는 거죠, 그렇죠? 갑자기 나보고 비키래. 자기가 찐이고 나는 짭이래요. 찐 옹고와 짭 옹고 중에 누가 찐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벌이는 거고.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진가 쟁주형 소설이라고도 하거든요. 진짜와 가짜를 이제 좀 가려낸다.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. 그래서 옹고집전도 사실 그런 고유한 이야기 포맷이 있다. 이건 좀 쉬울 거고요. 옥단춘전도 또 되게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. 이 여자가 기생입니다. 근데 또 이제 남자에게 엄청난 헌신을 해요. 그래서 막 돈 다 갖다 바쳐서 이 남자를 이제 막 키워내는 뭐 그런 이야기고요. 또 이 남자가 친구한테 뒤통수 거하게 맞는데 그것도 또 이제 이 여자의 도움으로 헤쳐나가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모고 기출에 등장한 적이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현대소설 한번 쓱 볼게요. 현대소설도 너무 낯익은 작품이 많아서 뭐 1강에 있는 소설가 그곳이 이래. 그러니까 레전드 띵작이죠. 이거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1호 교육과정 때 문학교과서를 이제 다 휩쓸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. 이 구보가 박태원의 호예요. 자기를 주인공화해서 만든 소설 작품이다라고 보면 좋고요. 사실 이거는 이제 쌤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쌤 이제 국어 국문학 전공했잖아요. 소설 수업을 듣는데 이제 중간고사를 본다고 해요. 이제 갔어요. 갔더니 문제가 한 문제인 겁니다.
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구보가 찾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서술하시오. 이 작품 가르칠 때마다 이 작품의 부제는 구보 씨의 행복 찾기다 라고 늘 말을 했는데, 이번 수특문학 보기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글이 실렸죠. 구보가 이제 찾는 행복은 무엇이고 구보의 어머니가 쫓는 행복은 무엇인가, 이런 느낌으로 좀 작품을 읽으면은 또 나쁘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죠. 막바지에 가면은 구보가 이제 친구를 한 명 길에서 우연히 만나요. 근데 그 친구를 이제 좀 구보는 무시합니다. 이유는 아버지가 전당포를 하던 인물이에요. 물건을 갖다 주면은 그 물건에 상응하는 돈을 빌려주는 업체예요. 한마디로 이제 구보 입장에서는 돈놀이하는 집안입니다. 그래서 구보는 그 집안을 상스럽다라고 느끼면서 그 동창생하고 별로 교류를 안 하고 싶어요. 근데 그 동창생한테 여자친구가 있는 겁니다. 그 동창생이 이제 구보를 길에서 만나서 야 우리 차 한잔 할래? 하고 이제 다방 같은 데를 가는데 구보가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어느새 저 같은 자도 연애하는 시대가 되었나 뭐 이런 말을 해요. 그 속으로 약간 와 구보 인상 팍팍 났네,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, 이거는 꼭 수특 장면이 아니어도 내일 장면이 너무 많다라고 보면 되고요. 삼강의 치숙, 이건 쌤이 엄청 미는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, 솔직히 현대소설을 연계를 출제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후보가 밀릴 수는 있는데요. 치숙은 작가가 설정한 서술자의 어떤 좀 특징이 두드러지죠. 친일파인 서술자가 사회주의자인 아저씨를 계속 어리석다고 비판하는데 지금 누가 누굴 까는겨?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소설이어서 서술 방식에서 매우 특이점이 있는 작품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요즘 평가원이 주목하는 어떤 그 서술 방식에서도 꽤 괜찮은 작품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, 조금 더 넘어와서 11강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, 솔직히 이것도 예전에 이제 고1리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. 되게 웃겨요. 육쟁이 할머니의 항아리 같은 걸 깨먹는데요. 이제 어리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욕먹을까봐 할머니한테. 그래서 뭐 자기 혼자서 막 치키차카 초코초코 이러고 있고요. 뭐 이 일이 없던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.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사실 쉬워 보이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성장 소설로서 경험자와 서술자가 좀 구분되는 장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즘 평가원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연계 막 달달달 공부해서 수능 본다? 너무 내신 같고 짜치죠? 근데 여러분, 짜치고 가오 안 사는 게 중요합니까? 그냥 몇 문제라도 맞춰서 원하는 목표, 원하는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1순위는 평가원 기출을 바탕으로 공부하되 적어도 EBS 연계, 그리고 사설 콘텐츠를 통한 실전 어떤 경험, 이런 것들을 잘 쌓아서 3일째 3박자를 잘 가져가길 바랍니다. 이 세 가지를 잘 맞춰가는 게 국어 성적에 있어서 도움이 잘 되는 거지 하나에 편중되는 건 쉽지 않다고 느껴요. 물론 극상위권은 평가원 기출을 여러 번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친구들은 좀 여러 가지를 골고루 봐야 된다. 지금부터 맘먹고 봐도 우리는 웅료 메타로 6편까지 좀 잘 볼 수 있고요. 또 이제 수능까지는 아직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포기하기는 이르다. 열심히 봤으면 좋겠다. 우리는 짜치더라도 마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